야, 이게 이제 벡터, 거리, 유사도 이런 거 나오네요. 예. 벡터의 거리를 따질 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유사도를 구하는데 직접적인 거리가 가까운 것도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각도, 예, 포개졌느냐 안 포개졌느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까울수록 좋긴 한데 어떻게 가까우냐가 되게 중요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절대적인 거리로 했는데 성향이 비슷한 사람. 짬뽕을 나는 10만큼 좋아해. 짬뽕을 나는 5만큼 좋아해. 이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 짬뽕 5하고 짬뽕 10에 있는 벡터를 내가 이렇게 짬뽕 좋아하는 거 봤을 때 거리가 5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냥 절대적으로 거리를 구하면. 그렇지만 성향을 봤을 때는 똑같은 거거든요. 같은 거를 좋아하는 유사도로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거리가 있는데 얼마나 같은 거리인지, 얼마나 유사도가 있는 건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해야 돼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 그래서 절대적인 나랑 떨어져 있는 벡터상에서의 떨어져 있는 거리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코사인 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벡터 사이의 각도가 얼마나 각도가 얼마나 그러니까 오쏘고날 하면 직교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고 포개지면은 같은 성향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맨하탄 거리라는 게 있는데 그 앞서 설명드렸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굉장히 그 가장 근접한 거리라서 직선에 딱 보이는 거리인데 맨하튼 거리는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가로질러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특히 이제 이거 나올 때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거든요. 맨하튼 거리는 또 장애물이 있어서 그럴 때 조금 다 다르게 쓰여진다라는 거를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세 가지 다 문서에 대해서 유사도를 구할 수도 있고요. 내가 우리 넷플릭스 같은 거 추천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거를 뭐 예를 들면은 저거 나왔잖아요. 예전에 항상 많이 나오는 기저귀 사는데 뭐 그 제일 많은 게 이제 맥주였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자연어 처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잠깐 저번 시간인가요? 그때 강의할 때 워드 투 벡터. 워드 하나의 단어들을 다 벡터화 시킨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문서 간의 이제 유사도 같은 거를 써서 이제 뭘 찾아내는 이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쓸 수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썼던 건 내적을 썼었죠. 내적은 다시 말하면은 유클리드 거리는 아니에요. 유클리드 거리는 절대적인 그냥 공간상에서의 거리를 구하는 식인 거고 그 코사인 거리는 얼마나 유사한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유클리디안 거리는 뭐 디스턴스는 말씀한 그대로 최단 거리가 그냥 대각선이 딱 되는 거죠. 어떤 점에서부터 어떤 점까지를 그냥 딱 그냥 빼가지고 이건 조금 잘못되어 있는 표시네요. 처음 점에서 끝점을 더하는 게 아니고 처음 점에서 끝점을 다 빼서 이 사이를 빼가지고 물론 뭐 0이 시작점이 0이 되면은 뭐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돼서 이제 구하는 절대적으로 그냥 값을 구하는 것들인데 다 그 개념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사이파이를 불러오셔야 됩니다. 사이언티픽 이제 파이썬의 라이브러리죠. 거기 이제 유클리디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또 특히나 여기 또 빠졌네 L이 이 사이파이 점 스페셜이라고 하는 그 모듈 안에서 디스턴스를 구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점 찍은 다음에 유클리디안 쓰고 그 다음에 값 넣어주면은 바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맨하탄 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출발에서부터 도착은 있는데 가로지를 수가 없어요. 가로지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잘 정비되어 있는 도시에 가로지를 수 없었을 때 어떻게 지금 갈 수 있느냐 하는데 이건 되게 또 쉽습니다. 그냥 x, y가 아주 정해져 있어요. 딱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x 쪽에서의 변이량, y 쪽에서의 변이량의 절대값을 그냥 합해만 주면은 그냥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번 화면 이제 뭐 저희 다음 장표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는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갈 수가 없어요. 초록색 직선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오른쪽 위로 한 칸 가고 옆으로 한 칸 가고 이렇게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상하 좌우로만 가니까 이럴 때는 세로축하고 가로축의 차이라는 게 이제 절대값이니까 이런 절대값을 그냥 더해만 주면은 그 디스턴스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에도 있어요. 파이썬에도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매스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죠. 이거 무슨 뭐 파이썬에서 맨하탄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매스에 있는 거를 이 임포트 처음으로 여기 나왔네요. 이거 모든 걸 다 불러와라. 매스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쓰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from 한 다음에 임포트하고 뭐가 딱 from 인터벌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중에서 이것만 가져와 이런 뜻이고요. 매스 다 가져와라 이제 이렇게 뜻이 되겠습니다. P하고 P1과 P2를 정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맨하탄, define이에요. define이라고 그래서 define return 해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뭐 많이 했죠. C++에서도 많이 했는데 어디죠? 우리 파이썬에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땡땡이에요. 항상 이 땡땡이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 들여쓰기 해놓으면은 이제 define에 다 걸린다. 맨하탄 디스턴스는 난 이렇게 할래. ABS 절대값을 구할 거고 찝으로 묶여져 있는 데서 그냥 AB 가져와서 해줘. 그런 뜻이 되겠죠. 앞서서 3개였었죠. 3개에 있는 그 P1의 값이 X, Y, Z 축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 가져다가 각각을 빼가지고 다 더해주면 값이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코사인 유사도 제가 뭐 너무너무나 많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방향이 같을수록 성향 이럴 때는 너무너무 좋은 값이죠. 코사인 값을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의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제 코사인의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 세타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 세타가 90도냐 또는 세타가 0도냐 이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값들이 뭐 내적을 구한 다음에 각각을 나눠주면은 저희 코사인 세타가 구해지는 거니까 유사도가 각도가 아주 작을수록 유사도가 그러니까 이 A 벡터가 좀 더 B에 더 붙어서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유사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각이 세타가 0에 가까웠을 때가 더 이 벡터들의 성향이 같아지는 거고 또 90도가 되면 90도에 가까운 게 되면 점점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180도랑 이렇게 가까운 코사인 값이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성향이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다른 데다가 응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 향기를 구할 때 이 코사인 유사도를 많이 씁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향기라는 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벡터로 제가 이제 모델링을 하면은 그 향기에 뭐 어떤 향기가 뭐 달콤하다 하면은 그 달콤함에 꼭 상대적인 그 향기는 상대적인 값이 존재하더라고요. 동시에. 어떤 사람은 이걸 달콤하게 느끼면 어떤 사람은 다르게 느끼는 거죠. 그 벡터의 양 끝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향기가 그래서 그 벡터 하나만 곱해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냄새를 향기를 좋아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 8개 정도의 쌍으로 그 방향이 다 있는 거죠. 왼쪽으로 그러니까 그 180도 상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게 중립이고요. 이 냄새를 중립이고 여기에 어떤 냄새의 특징이 있는데 이 형용사가 상대적인 형용사를 같이 존재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여기서 결정하는 거죠. 이쪽으로 더 갈지 이쪽으로 더 갈지. 저런 쌍으로 되어 있는 8개만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충분히 구해낼 수 있습니다. 향기에 관련되어 있는 유사도. 저희가 이제 한번 좀 쉽게 뭘 하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문서가 어느 게 제일 비슷한가 하는데 코사인 유사도로 해본 거예요. 여기 나는 과일과 채소를 좋아합니다 했을 때 나온 횟수를 쓰는 거예요. 나는 한 번, 과일 한 번, 채소 한 번, 좋아하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좋아할 때는 0, 좋아할 때는 1, 싫어할 때는 0. 요거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1 나왔고 채소, 과일은 없네요. 이렇게 쓰고 싫어한다. 이렇게 좋아하는 건 없으니까 나는 과일을 좋아함. 그리고 나는 채소를 싫어함.
그러면 나는 2번 나왔고 과일은 좋아하고 채소는 싫어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한 번, 싫어하는 거 한 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문장에서. 그리고 문장 간의 유사도가 어떻게 저 5개를 저희가 차원으로 보고요. 저 차원에 있는 것대로 그냥 저 문장에서 나와 있는 순서, 빈도수만 가지고도 비슷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적 구하면 되는 거죠. 뭐.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다 써먹는 거죠. 뭐. 도트 매트릭스 구하고 리니어 알지브라 불러가지고 그다음에 NP로 줄인 다음에 코사인 뭐 이거는 저희가 데피니션 하는 게 좋겠죠. 예. 도트로 저희가 내적 구한 거에다가 놈으로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각각의 놈의 제곱을 하는 거니까 놈으로 다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어레이에다가 다 집어넣고요. 3가지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가 1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더 가까워지는 거죠. 해봤더니 더큐멘트 1하고 2, 1하고 3, 2하고 3 다 해본 거예요. 3개를 다 해봤더니 얘가 제일 좋은 거죠. 1하고 3번째, 첫 번째랑 3번째가 가장 유사하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죠? 맨날 이렇게 말로만 듣던 거, 문장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어떻게 찾아내는구나. 그 문장에서 그냥 그 나와 있는 대로다가 다 순서대로 그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벡터화 시킨 거잖아요. 그 우리 지금 재는 것들이 있죠. 그 표절 검사하는 것들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문장의 유사도 그냥 베끼면은 그대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단어들, 형용사들, 서술어들 이런 부분들 다 횟수만 정해도 그냥 거의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제 직교 벡터는 다 배웠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열 공간하고 영의 공간이 좀 있어요.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열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정의만 좀 하는 거고요. 특별한 건 아니고 실제 이제 우리가 구할 때 이렇게 벡터를 하는 이유는 아주 대용량 연산이 굉장히 빨리 가능하다라는 걸 말해 주는 거고요. 여기도 다 틀렸어요. 이렇게 다 더하기가 다 들어가야 되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곱하기서 다 각각의 성분들을 다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구해진다라는 것들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렬을 할 때는 n 곱하기 n이었을 때 여기 끝에 있는 뒤에 있는 열의 거랑 이제 벡터의 행의 거랑이 꼭 같아야죠. 이게 안쪽은 같아야 되고 실제 나오는 결과는 이제 바깥에가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뭐 모양상으로는 좀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A라고 하는 행렬에다가 X라고 하는 이제 그 벡터를 곱해서 이제 값을 이렇게 구하는 이건 값이고요. 이건 행렬이고 이건 이제 벡터가 아니죠. 그 벡터죠. 벡터에 있는 값을 구하게 되면은 실제로 값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행렬이 만약에 2행 3열이면은 무조건 벡터는 3행 1열이 돼야죠. 왜냐면 그 안에 쪽은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나오는 거는 2, 1 이렇게 구해집니다.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뭐 머신러닝 인공지능 쓸 때 데이터 셋을 만들어요. 훈련할 때 쓰는 거, 이제 모델을 만들려고 쓰는 거, 다 만들어진 모델이 나오면 그거 테스트 하려고 쓰는 거, 테스트 끝나면은 실제 하려고 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할 때 그거 이제 분리해 나가면서 할 때 이제 그 데이터의 숫자라든지 데이터 뭐 그런 거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내적할 때 조금씩 에러가 나요. 왜냐면은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공간 차원을 잘못 맞춰가지고 n by n인데 n by 1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내항에 있는 것들이 같은 숫자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리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내항이 같아야 되고 이제 결과는 이제 외항에 있는 값으로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뭐 행렬을 곱해 보면은 그냥 뭐 이거는 곱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은 2행이죠. 예. 그것만 우리 체크해 보죠. 요거는 2줄 2행 하나 둘 셋 3열이고요. 얘는 하나 둘 셋 3행 한 줄 1열. 그러니까 내항이 같죠. 그럼 얘 결과는 뭐가 나올 거냐? 바깥에 있는 외항이었으니까 2행 1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알고 있는 대로 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열 공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예, 이 행렬의 매트릭스에서 이제 그렇게 열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가져 있는 건지,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를 보게 되면 한번 볼게요. 아까도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왔었는데 실제 그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행열로 계산을 해서 A11, A11, X1 더하기 그 다음에 A12, X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21, X1 플러스 A22, X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 이렇게 X1, 그러니까 더하기니까 분리시킬 수 있거든요. 분리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A11, X1, 그 다음에 A21, X1 이렇게 분리가 되고 더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12, X2, 그 다음에 A22, X2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어요. 이 분리시킨 거를 X1이 같이 이제 숫자니 이 A11이 아니라 X11이 이제 우리 미지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빼낸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빼낸 게 이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X2도 빼낸 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X1이라는 거랑 X2라는 거를 내가 곱해줘서 변환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도 기저 벡터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잖아요. 선형 변환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X1이랑 X2를 곱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기본이 되는 거는 요 A11, A21, 그 다음에 A212, A22에 있는 그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선형 조합으로 어떤 스페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똑같잖아요.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봤던 그 행렬에서 열 벡터 이 열 벡터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선형 조합해서 만들어낸 거구나. 행렬이랑 벡터의 곱은 그런 말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런 형식이 나와서 우리가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한 거는 우리가 행렬에다가 벡터를 곱한 거는 그러니까 행렬의 열들의 선형 조합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위에 그렇게 의미가 써 있어요. 한 줄. 이렇게 행렬과 벡터의 곱은 행렬의 열에 대한 선형 조합이구나. 앞에서 우리 선형 변환할 때 배웠던 그 내용을 여기다 이제 다시 투영한다. 다시 이렇게 딱 대입해서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딱 보자마자 뭐 이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이거 이 세 개에 있는 열 벡터에다가 x1, x2, x3를 적절하게 곱해가지고 한 결과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바로 나왔죠, 이제 열 벡터 첫 번째 열 벡터, 두 번째 열 벡터, 세 번째 열 벡터에 x1, x2, x3 변수를 적절하게 곱해가지고 b1, b2, b3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살펴보면은 뭘 살펴보자고 했냐면은 제가 그랬죠. 열 벡터 3개가 있고 적절한 변수를 해서 어떤 b에 있는 값이 요 b에 있는 값이 딱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0이라고 놔뒀지만 b에 있는 값을 딱 놔뒀으니까 그러면은 요 3개의 벡터로다가 적절하게 선형 변환되어 있는 b에 있는 벡터가 요 3개로 이루어져 있는 3개로 만들 수 있는 그 선형 공간에 정확하게 말하면 선형 부분 공간에 있는 어떤 벡터라야지만 이 값이 존재를 하지. x1, x2, x3가.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이제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 벡터의 선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어떤 b가 있었을 때만 이 값이 x1, x2, x3가 존재하지 생뚱맞게 딴 값이 딱 이 세 가지의 벡터로 만들어진 선형 조합이 아닌 게 나오면은
저희는 해를 구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거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제목이 열 공간이라고 말한 거예요. 저 열 벡터를 가지고 선형 조합되어 있는 열 공간 벡터에 가 B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분 공간이 되려면 이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부분 공간 되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 B를 다 0벡터로 해놓고 그 다음에 X1, X2, X3가 있는지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X1, X2, X3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만약에 저게 하나라도 값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배운 게 있잖아요. 선형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복잡해지죠. 조금 더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을 좀 해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X1이 그냥 다 1이고 또 X2가 만약에 1이고 X3가 만약에 1이다 라고 하면은 이건 뭐 간단한 얘기지만 그대로 다 B의 값으로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열 벡터의 첫 번째 열 벡터를 그냥 그대로 쓸 거냐, 나머지는 다 0으로 하고 두 번째 것도 열 벡터를 쓸 거냐, 세 번째 것도 열 벡터를 쓸 거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저 B가 정해지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이거 뭘 하려고 하냐면 열 공간에 어떻게 이제 그런 벡터들이 만들어질 건가 이제 저희가 보는 거죠. 결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이 있는데 여기 써 있죠. 이렇게 선형방정식 여기 선형방정식 이렇게 A에다가 A라고 하는 행렬에다가 이제 X라는 벡터를 해서 B가 나오면은 벡터 B가 이해되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벡터 B가 A의 열 벡터로 만들어져 있는 열 벡터 공간에 B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그거를 가지고 선형 조합해서 만든 게 B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벡터 B가 행렬 A의 열 벡터를 가지고 선형 결합으로 해서 표현이 될 때만 해가 나오는 거죠.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행렬 B가 행렬 A의 열 공간에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행렬 A의 열에 대한 선형 결합이 선형 방정식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자체죠. 뭐 선형 방정식이 행렬 A의 열 벡터를 가지고 하는 선형 결합이랑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좀 멋있게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이 선형 결합이 나왔을 때 이 A에 대해서 A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열 공간은 어떻게 씁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컬럼 A 또는 스팬 이렇게 써놓고 A에 여기 스팸 해놓고 이걸 쓰죠. 스팸 그 다음에 컬럼 A 이렇게 써놓으면은 A라는 게 스팬 A라고 하는 공간은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열 공간은 저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스팬 컬럼 A다. 이렇게 저기 위에 있는 A하고 이제 밑에 있는 A가 좀 같이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열 공간에서 나와 있는 이제 의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렬 A가 있는데 거기에 공간은 공간 V라고 하면은 스팬 컬럼 A 이렇게 쓰면은 선형 방정식에서의 그 공간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구나.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렬 A의 열 벡터를 가지고 선형 결합한 것이 선형 방정식이구나. 요 말을 다시 한번 조금 음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공간이 있죠. 0. 다 0으로 되어 있는 거. 앞서도 항상 얘기하지만은 0 공간은 스페이스를 우리가 공간을 정의할 때,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할 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0 벡터를 정의해 놓고 우리가 열 벡터에 대해서 x1, x2, x3를 우리가 구하는데 만약에 저 상황에서 x1, x2 이 열 벡터들이 선형 독립이라면 이 방정식을 풀 때에 이 열 벡터들이 선형 독립이라면 x1, x2, x3는 모두 다 0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0 벡터를 만들어낼 수 없겠죠.
그거는 조금 더 이해 안 되시면은 우리 선형 독립, 선형 종속, 선형 변환 그쪽 한 번만 더 좀 봐주세요. 모두 다 0인 것들이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0벡터를 구할 때 다 0벡터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해를 한번 좀 구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인데요. 도대체 어떤 값을 넣어서 0을 다 넣으면 다 이제 0벡터가 되는 거고 그거 아닌 다음에도 혹시나 0이 나올 수 있을까? 이제 해서 이제 저희가 구해봤더니 이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앞서 했던 우리 뭐라 그러나요? 이 선형 방정식이 다 0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x1, x2, x3를 1,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벡터도 0 공간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0 벡터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B라고 하는 아까 벡터가 다 0이었는데 0이 나오게 할 수 있는 x1, x2, x3에 있는 그 벡터를 찾아낼 건데 다 0이면은 당연히 0 벡터가 0 공간에 들어가는 거고요. 다 0이 아닌 어떤 벡터가 구해지면은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그것도 0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 0 벡터는 아니지만 선형 방정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는데 당연히 여기다가 상수를 곱해서 단 건 다 되는 거죠. 왜냐면 상수로 나눠주니까 그거는 다 똑같이 곱해주는 거니까 1 마이너스 1이 기본이고 거기에 상수가 곱해지면은 다 0, B의 벡터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게 되니까 요것도 0 벡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벡터다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0 공간에 들어가는 이제 벡터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3차원 공간에서 0 공간은 이제 직선으로 표현된다. 3차원 공간에서의 0 공간은 직선 하나로 이렇게 쫙. 거기에 여기 지금 직선이라는 게 이제 딱 x, y, g에서 111, 222, 333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점을 다 이으면은 원점에서부터 쫙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 될 거예요. 공간상에서 직선이 하나 딱 만들어지는 그거다라고 이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공간을 우리가 구하려면 이제 주축을 먼저 좀 찾아야 되는데요. 이제 주축이라는 거는 피봇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피봇은 뭐냐면은 맨 행렬에서 행이면은 맨 앞쪽에 있는 게 1이고요. 그 뒤가 다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로 보면은 맨 위에만 1이고 다 주축 맨 앞에 값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 아래는 다 0. 이제 그걸 우리가 주축열이라고 하고요. 그게 없는 거. 다 0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건 우리가 이제 자유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 공간을 구하려면 이제 주축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부 삼각행렬, 어퍼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상부 삼각행렬을 만들어내요.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이제 그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몇 가지의 이제 그러니까 산수적인 테크닉을 좀 구해서 이제 해를 구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다시 주축을 딱 먼저 구하고요. 주축을 먼저 찾아서 그 다음에 상부 삼각행렬, 상삼각행렬이라고 하는데 어퍼 트라이앵글 하면 상부로 쓰는 게 더 나아요. 그 다음에는 약간 대수적인 어떤 좀 테크닉을 적용한 다음에 뭔가를 풀어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상부 삼각행렬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주축이 되고요. 이렇게 지금은 3바이 4라도 이렇게 3개밖에 못 쓰겠죠. 만약에 우리가 3바이 3이다. 그럼 111 이렇게 되고요. 요 밑에가 다 0이에요. 요 대각선 주축이 되어 있는 거 말고 여기 이제 2, 3, 7 이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요 위에가 삼각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상부 삼각행렬. 또 하부 삼각행렬도 있겠죠. 이거 111 이렇게 정방행렬에서 여기가 3, 7, 6이 있고요. 이렇게 0, 0, 0 이렇게 되면은 하부의 삼각형에만 값이 있고 상부엔 다 0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부 삼각행렬, 여기 상부 삼각행렬. 무조건 상부 삼각행렬을 하고요. 대각선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정해지는 거니까 1, 1, 2, 2, 3, 3만 되는 거죠. 여긴 안 돼요. 다른 것도 될 수 없죠. 만약 4바이 4면 4, 4가 될 텐데 예, 요 위에가 이제 삼각형으로 저희가 봐주는 거고 예, 밑에가 다 0인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지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트릭을 이용해 가지고 해를 구해낼 수 있죠. 0 공간에 들어갈 거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상부 삼각행렬이 아니잖아요. 여기 1이 있으니까. 얘를 1로 만들어 줘야 돼요. 예, 얘를 일단 1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행렬 연산을 좀 해야 돼요. 행렬 연산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줄에서 맨 처음에 2를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이게 피봇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행에서 이제 맨 마지막 행에 이제 여기는 괜찮죠? 아래를 차근차근 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없애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줄에 마이너스 1을 곱해요. 첫 번째 줄에 마이너스 1. 그랬을 때 우리가 R1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기 세 번째 줄에 더해요. R3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R3에 적어라. 이렇게 써요. 그냥 한 번만 외워두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줄에 쓰면은 이게 1, 2, 4, 4가 되고 그 다음에 0, 1, 2는 똑같고요. 첫 번째 줄에 마이너스 1을 해서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2가 0이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이것도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에다 했죠? 그 다음에 4에다가 또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도 우리가 첫 번째 줄에서는 다 피봇이 결정돼서 끝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서 이제 피봇은 1인데 그것도 밑에 보니까 0이 나왔네요. 아주 운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줄 한 번 더 하는 거죠. 맨 마지막 줄에다가 세 번째 줄에다가 마지막 줄에 마이너스를 해서 다시 마이너스 세 번째 줄에 적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적으면은 다시 행렬이 나오는데 1, 2, 4, 4, 그 다음에 0, 1, 2, 0, 그 다음에 0, 0, 1, 2가 될 겁니다. 다 끝난 거죠. 피봇을 보니까 1 밑에 다 0이고 또 1 밑에 다 0이고 또 1 됐는데 1이 나왔고 보니까 상부 삼각행렬로 딱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약간 트릭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뭐가 좋냐면은 우리 상부 삼각행렬을 다 만들어 놓는다 해 놓으니까 이게 다 0으로 돼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 거의 x1만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줄에도 또 0이 하나 또 들어져 있고 여기 또 값이 다 있고 여기는 한 값이 있으니까 얘를 만약에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입하면은 뭔가 나올 것 같죠? 네,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자유열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그 0이 안 돼 있는 0이 안 돼 있는 그 줄에다가는 조금 이제 요 X3하고 X4에다가는 여기는 이제 0이 없잖아요. 이런 데다가는 우리가 이제 좀 다른 테크닉을 좀 써요.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은 X3에다가 0도 한번 넣어보고 X4에다 1도 한번 넣어보고요. X3에다가 첫 번째로는 X3에다가 1을 넣고 X4에다가 0도 한번 넣어보고요. 이건 테크닉이에요. 풀이 방법이에요, 사실은. X3에다가 0을 넣고 X3에다 0 넣어보고 그 다음에 X4에다가 1 넣어보고 이렇게 이제 두 단계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해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X 세 번째에다 넣고 X4에다가 넣어서 다 구하게 되면은 다 여기 이제 1, 0을 넣었으니까 이건 다 이 0은 다 사라져 버려서 없을 거고요. 위에 줄만 남을 거잖아요. 그러면 X1에다가 그 다음에 2X2 그 다음에 4는 0 이렇게 나왔고요. 밑에는 여기는 없어질 거고 다 없으니까 두 번째 줄은 X2에 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남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두 번째 줄만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네, 실제로 구하게 되면은 X2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를 X2에다 집어넣게 되면
x1이 구해지겠죠. x1은 0이 되겠네요. 그럼 다 그대로 쓰면 되죠. 우리가 아까 정의를 했으니까 x1은 0이고 x2는 마이너스 2고 앞서서 x3는 1이었고 x4는 0. 이걸 하게 되면 0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까처럼 b가 벡터 b가 다 0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하게 하는데 x3에다가 0 넣고 x4에다 1 넣어서 다시 또 아까처럼 또 다 계산해서 x1 있고 2x2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니까 4가 돼서 이렇게 써질 거고 x2에는 x2만 여기 하나 있고 다 빵이고 여기도 빵이고 빵이니까 다 빵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고요. x2는 0 이렇게 되니까 x2에다가는 0 집어넣고요. 여기 0이 되니까 없어져서 x1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여기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구해진 거고 그 다음에 원래부터 x3에다가는 0을 대입했고 x1에다가는 1 대입했으니까 저희가 구해져서 전부 다 이제 구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행렬 A의 0공간 0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값이 0000인 0벡터가 나올 수 있는 우리 그 벡터를 우리가 찾아낸 거죠.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0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0벡터랑은 좀 항상 구별을 해놓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완전회를 다 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행렬 A에 0공간이 두 개가 있다. 물론 뭐 0도 있습니다. 0벡터도.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